밥 먹고 바로 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먼저 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2 창원에서 내과 진료와 건강교육을 맡고 있는 박민호 교수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해지는 분 계십니까?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 상태가 몇 시간씩 가는 분들.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산소를 못 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잠, 운동, 영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 피로가 아닌 자율신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 기억력 저하, 치매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드릴 겁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수 있어도 자율신경은 약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회복을 돕는 아침, 낮, 밤 루틴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상황과 문제점, 요즘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 통증약,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하루에 약을 5가지, 10가지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숨이 차고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문제는 그 원인을 딱 하나로 짚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통증에는 진통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피곤하면 영양제 이렇게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면 약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게 덮어두는 것일 뿐입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느려지고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며 혈압이 오르고 위장이 멈칫하며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늘 같습니다. 약을 하나 더 먹는 것. 하지만 자율신경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돼야만 작동을 되찾습니다. 현대의학 교과서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은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진단도 어렵고 검사에도 잘 잡히지 않으며 병으로 보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신호 회로가 어긋나는 상태, 즉 신체 전체가 자율성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 짧은 휴식, 눈을 감고 쉬기 10분. 이런 변화가 오히려 약보다 더 빠르게 자율신경을 회복시킵니다. 자율신경은 내가 얼마나 쉬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은 도와줄 수 있지만 되살리는 건 생활입니다. 식후 피로의 진실, 밥을 먹고 나면 조금은 졸리고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한두 시간씩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몸이 축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반복됩니다. 밥 먹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 그게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이 약해져 있거나 혈관 조절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뇌는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 산소의 20%를 뇌 하나가 혼자 사용합니다. 그런데 피가 덜 가면 기억이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답답하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식사만 하고 나면 숨이 차고 졸음이 몰려오고 심하면 어지럽기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식후에는 잠깐 누워서 눈을 감는 습관을 들이자 그 피로가 훨씬 덜했다고 하셨죠. 우리는 흔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소화 안 되고 살찐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뇌로 피가 덜 가는 상황이라면 몸은 스스로 누우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절할 듯 졸리고 몸이 무겁고 말도 하기 싫고 눈이 절로 감긴다면 그건 그냥 배불러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휴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약해진 분들, 특히 뇌혈류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식사 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대거나 누워서 눈을 감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식하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날은 역류성 식도염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상체를 살짝 올려서 누워주시면 위 부담은 줄이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식사 후 피로가 심하다면 움직이기보다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 기대기, 눈 감고 호흡하기, 가볍게 누워서 팔을 들어주는 동작, 이것만으로도 혈류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몸이 쉬자고 신호를 줄 땐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휴식이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의 위험성, 요즘 어르신들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고 휴대폰 하실 때도 앉아 있고 식사, 대화, 취미생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계시죠. 문제는 그 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이 점점 무너지는 방향으로 구조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골반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진 채 앉게 되면 골반이 기울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며 등이 굽고 결국에는 목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곧 척추 전체의 배열을 뒤틀고 등뼈 사이에서 나오는 자율신경 통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신경의 출입구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몸 전체의 신호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박영순 여사님은 하루 7시간 이상 뜨개질을 하며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뒷목이 뻐근하더니 나중에는 손발이 찌릿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에서는 딱히 문제 없었지만 자세를 교정하고 30분마다 일어나 걷는 습관만 들이자 한 달도 안 되어 수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앉는 자세는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경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등뼈에서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머리와 꼬리뼈에서 나옵니다. 즉 척추 중간이 막히면 신경 전체의 조화가 깨집니다. 그 결과 숨이 얕아지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심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몸 전체가 긴장된 상태로 굳게 됩니다. 특히 목이 앞쪽으로 길게 빠지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자세 하나가 신경을 누르고 혈류를 막고 심장과 위장을 긴장시키며 피로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그 자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파에 기댄 채 목을 꺾고 한쪽 팔로 턱을 괴고 다리를 꼬고 앉는 버릇,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면 몸은 그게 편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척추가 틀어지고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고 점점 더 무기력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머리는 골반 위에 곧게 세우는 것, 그게 자율신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자율신경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앉아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계속 앉아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휴식 자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면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하십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이고 몸도 기댄 상태니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누운 채로 고개를 꺾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자세는 목뼈에 가장 큰 하중을 주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뼈 배열이 틀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는 79세 최영란 여사님은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셨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다는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누운 자세를 바꾸자 한 달 만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동안 목이 꺾이거나 어깨가 눌리거나 팔걸이에 한쪽으로 기댄 채 있으면 자율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런 자세들이 반복되면 수면 중에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호흡도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편안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긴장되고
자율신경은 회복되지 않은 채 다음날 더 피곤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경우, 텔레비전 볼 때 소파 팔걸이에 기대거나 고개를 옆으로 꺾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목뼈를 비틀고 신경 통로를 좁히며 어깨 통증, 손저림, 두통을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고개는 원래 척추 위에 세워져 있어야 가장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누운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꺾거나 베개 없이 누워 있다 보면 목뼈의 무게가 5배에서 6배 이상 실리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런 작은 압박이 치매와 연결되는 뇌혈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는 반드시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자세로, 가능하다면 상체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휴식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신경계를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피곤할수록 눕고 싶고 기대고 싶지만 그 자세가 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휴식은 편한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자세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자율신경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루 루틴. 지금부터는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하루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동작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앉고 쉬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부터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행동이 자율신경을 가장 먼저 긴장시키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3분간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 가볍게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이 동작을 5번만 반복해도 뇌혈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개를 좌우로 3회씩 돌려주고 어깨를 앞뒤로 크게 3회씩 돌려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찬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몸이 더 경직됩니다. 다음은 낮 루틴입니다. 낮 동안 자율신경이 가장 자주 망가지는 순간은 장시간 앉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낮 루틴의 핵심은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창밖을 보고 한 걸음만 걸어도 좋습니다. 만약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주고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억지로 움직이기보다 눈을 감고 5분 정도 조용히 기대어 쉬기.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이만석 어르신은 이 루틴을 한 달간 꾸준히 하셨고 오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중 쌓인 긴장을 내려놓고 몸을 진짜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핸드폰은 반드시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고 등을 기대고 10분간 눈을 감아보세요. 이때 목을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뒷벽에 머리를 살짝 붙인 자세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다면 팔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편안하게 벌려서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팔이 올라가면 어깨와 목이 열리고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꺾이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누우면 안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몸이 진짜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말도 하기 싫은 상태라면 밥 먹고 나서라도 잠깐 눕는 게 오히려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식했다면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에서 기대는 자세가 위장에도 부담을 줄이고 뇌 혈류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는 고개 돌리기와 심호흡, 낮에는 자주 일어서기와 5분간 눈 감기, 저녁에는 조용한 휴식과 편한 수면 자세. 이 3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자율신경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약 없이 회복을 원한다면 자세와 호흡부터 바꾸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이쯤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혹시 자율신경 때문이었을까? 식사 후 눕는 게 진짜 괜찮은 걸까?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괜찮다고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피곤한 것과 자율신경 문제는 어떻게 다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한 피로는 보통 며칠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잠을 자도 피로가 계속되고 소화수면, 집중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식사 후에 멍하고 졸림이 오래가며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고 기억력도 흐릿해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율신경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늘 식사 후 바로 눕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이 약해지거나 뇌혈류가 떨어진 상태라면 식사 후 피로가 심하게 몰려옵니다. 이때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잠시 눈을 감고 기대거나 편안히 누워 쉬는 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식했거나 속이 더부룩한 날은 상체를 살짝 세운 자세로 쉬는 것이 위장 부담도 줄이고 뇌혈류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신경은 왜 약으로는 낫지 않나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조절되는 신경계입니다. 혈압, 심장박동, 소화체온 같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죠. 이 자율신경은 약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도 회복은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면 시간, 식사 습관, 자세, 움직임, 이런 일상 속 반복이 자율신경을 되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가장 추천하는 건 30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창밖을 보고 한 걸음만 걸어도 좋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면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가 이완되고 자율신경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게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뇌혈류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원 검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후 졸음이 너무 심하고 기억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고 아침 기상이 힘들고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눈앞이 흐릿하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면 이건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고치고 호흡을 정리하고 생활 루틴을 바꾸는 것이 치료보다 빠른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약은 늘어가고 회복은 더뎌지는 요즘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고 움직이지 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당신이 앉은 자세, 당신이 쉰 시간, 당신이 눕는 방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잘한 반복들이 쌓여 지금의 피로와 어지러움 그리고 무기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약보다 더 빠른 회복은 당신의 생활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개를 세우고 앉은 채로도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잠시 쉬어주는 그 5분, 그게 바로 자율신경의 회복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고개를 세웁니다. 나는 식사 후 쉬어가는 걸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